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물어볼 곳은 없고 여기에 여쭤볼까 합니다. 긴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친구는 서연이라고 하고 친구의 남편은 민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둘 다 제 친구입니다. 민준은 과거형이 되었지만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지난 목요일에 시작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참고 참았던 서연이가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며 식당과 같은 영업장은 6시 이후 2명까지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서 밤에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줘서 저도 봤는데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통 받지를 않았다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민준이와 서연이는 민준이 현재 집에서 먼 회사로 이직했기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룸을 얻어서 나갔고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8월에 첫돌인 아기가 있으며 서연이는 거의 결혼하자마자 독방 육아를 하는 중이고 4~5살 정도 된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민준이 왜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았나 했더니 회사의 타팀 여직원 2명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밥을 자기 돈으로 사줬으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태워다 줬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은 여직원 2명과 함께 팀장 욕 회사 일에 관한 수다를 떠느라 씹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직원 1과 서연이가 톡한 내용에 따르면 여직원들은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민준이 전화를 씹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2월에 있을 아기 돌잔치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지라 서연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으나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했었나 봅니다. 민준이를 닥달해 받은 것이라곤 여직원 2명의 연락처와 이메일 같은 연락 가능한 정보였으며 밥값으로 5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자 서연이가 결제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6만 5천 원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캡처는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서연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국에 오후 6시가 넘어서 3명이 밥을 먹었다는 것도 영업장이 3명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아 사실 여직원 1명과 민준이 단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지키는 영업장도 있고 의심이 들긴 하나 어떻게 해볼 순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같이 있는 단톡방 9명에서 11명 정도 있는 친목톡에 서연이가 목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자 7월 17일 금요일에 민준이는 끝내놓고 또 이러네. 지랄 좀 그만해. 뭐 정도껏 해야 미안함이 유지되지. 계속 저지랄하면 미안한 것도 사라지겠네.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람 의심은 제쳐두고라도 서연이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에는 아기 돌잔치 식사도 못하고 사람도 모이지 못하게 되어 답답한 시국에 거리두기 4단계를 하는 수도권 지역에 사는 놈이 거리두기를 어겼으며 과거 서연이가 외출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민준이 정작 자신은 똑같은 짓을 했고 서연이가 이 일로 나도 어서 일하고 회식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자 미친년 결국 말하는 꼬라지가 이거지 하며 답장을 했습니다.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3자인 제 입장에선 깊게 끼어들 수가 없었고 일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놓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과거에 민준이는 단톡방에 틈만 나면 서연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거나 꼽을 주는 건 정당하다 라는 투로 말을 하고 다닌 전적이 있고 서연이도 저 일은 민준이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단톡방에 얘기를 했었지만 어제 오후 서연이가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말하자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가 목요일 밤에 통화하면서 잘못했다고 한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서연이가 뭔가를 잘못하면 끝까지 사과하길 요구하던 민준이인데 정작 자기가 잘못하면 마치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 다를 바 없는 대충의 사과로 상황을 늘 모면하곤 했고 목요일 밤 통화가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곤 했으나 조금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말투였다고 서연이가 말해주었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나가고 서연이는 분했던 나머지 단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 주로 민준이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고 저 역시 포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좀 해보라는 등 울분을 토하는 톡을 여러 차례 남겼고 오후 업무가 거의 끝났을 쯤 제가 그걸 보게 되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개인톡으로 서연이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아직 신혼부부인데 민준이 잘못한 것은 사실 저 3가지 이외에도 많았고 서연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어제 단톡방에 말했었는데 그것 역시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서연이는 민준이와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해준 것도 있고 또 이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하자면 사실 서연이는 결혼을 예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들어보니 꽤 오래 유지한 결혼 생활이지만 전 남편이라는 짐승만도 못한 놈은 서연이에게 가정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친정어머님의 도움으로 이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서연이가 돌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첫 호감은 게임 커뮤니티 카페이며 서연이를 제외한 단톡방 사람들은 민준이와 그 게임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첫 결혼이 남긴 상처로 서연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민준이는 서연이가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끊임없이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고 결혼 전에는 정말 잘해줬었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외모를 보지 않고 온전히 민준이의 착한 마음씨 하나만 봤으며 첫 결혼은 서연이에게 상처였다는 것을 말하며 감싸주었고 친정 어머님께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마침내 결혼했다고 합니다. 민준이 돌변한 건 결혼 직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6년 이상을 알고 지낸 단톡방 사람들, 저 포함해서 민준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길어야 3년 정도 알았던 서연이가 민준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서연이의 입장에선 정말 많은 걸 포기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민준이는 서연이를 너무 예뻐하고 태어난 아기와 서연이가 데리고 온 고양이도 예뻐하는 애처가였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배신감에 머리가 다 하얘지는 것 같았고 혈압도 올라 그냥 너무 황당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통해 따지고 보면 알게 된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친구이지만 동갑내기 여자 사람 친구로는 서연이와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은지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연이와 은지, 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톡방에 서연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연이의 얼굴을 본 횟수는 2번밖에 안 되지만요. 그런 서연이에게서 들은 민준이의 실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곧 돌을 맞이하는 아기는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서연이가 임신 중일 때도 욕을 하거나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서연이가 임신 중 그리고 민준이 저와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된 작년 서연이가 친정에 갔다가 약속한 시간보다 몇 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집 번호키 건전지를 빼서 임산부를 밖에 세워뒀습니다.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난 이후인 현재까지도 아기 앞에서 서연이에게 큰 소리로 여러 차례 폭언을 가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하기 전 서연이의 첫 결혼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수시로 그 일을 들먹이며 상처에 소금을 쳤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서연이가 잘 키우는 것을 본 민준이의 어머니가 첫 결혼이 아니라서 잘 키우네 와 같은 말로
서연이의 첫 결혼을 입에 올리며 깠습니다. 6번째, 잦은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해 서연이가 이혼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소송할 거다, 양육비도 청구할 거다 하며 협박했습니다.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민준이에게 있습니다. 7번째, 서연이가 예쁘다 보니 남자가 꼬일까봐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의처증 있는 사람 마냥 들들 볶아대기 일쑤였습니다. 8번째, 서연이가 잘못하면 겐톡이라던가 대화로 해결하면 될 일을 사람 많은 단톡방에 굳이 전세해가며 면박을 줬습니다. 9번째, 결혼하면서 서연이의 경력이 단절되었고 민준이의 이직으로 원룸을 얻어 나가자 독방 육아를 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넌 하는 게 뭐냐 등 서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후려쳤습니다. 10번째, 경제권을 전적으로 민준이 쥐게 되었지만 서연이의 폰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건 일절 내주지 않으며 아기와 관련된 무슨 수당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11번째, 아기 낳고 2달, 몇 달가량 지나자 잠자리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서연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말했던 기간 지나지 않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라는 식으로 다그쳤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 성화에 못 이겨 했었고 그 이후로 자궁 쪽이 아프다고 자주 말했지만 혼자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민준이 계속 심큰둥하게 반응해 늦게 갔거나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히도 그나마 월경통이었다곤 하지만요. 그 외 다수의 일이 있었습니다. 막상 하나하나 서술하자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또 제가 자세히 서술할 만큼 아는 상황들도 아니어서 적지 못했습니다. 특히 10번째의 경우엔 최근 몇 달 전쯤인 21년도 초 정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서연이가 민준이와 통화한 것을 녹음해 들려주었고 거기서 처음 확인하게 된 민준이의 실체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멍청한 년아, 개같은 년아, 말을 모가치하게 만든다 등등의 폭언을 퍼붓고 있었고 통화가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수당을 서연이가 가져야 한다고 민준이에게 말을 했다가 그렇게 번진 것 같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꽤 길었지만 듣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중반까지만 듣고 꺼버렸고 동갑내기 톡방 친구인 은지도 저도 그때부터 민준이를 좋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혼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서연이가 상황상 이혼이 쉽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그냥 3초 만에 뚝딱뚝딱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서연이는 이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다가 안 좋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친정어머님도 그 일로 서연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뜻을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민준이와의 결혼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었지만 민준이 적극적으로 나왔고 또 잘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딸을 보내신 겁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서연이는 결혼 전부터 기르던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를 아주 예뻐합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입장인 서연이도 고양이를 건드리면 폭발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거나 최소 별거를 하려고 해도 서연이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해 갈 곳이 없는 데다 친정에는 여동생이 있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가 심해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고양이를 맡길 곳조차 마땅치 않아 우울증까지 온 현재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참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 고양이를 임시로 맡아준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해 서연이의 상황은 많이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아기요. 아기는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준이가 아기는 내가 데려가서 엄마한테 맡길 거다 라고 종종 그랬었고 민준이의 어머니, 솔직히 전 서연이와의 대화에서 시애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시애미도 언젠가 서연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민준이에게 서연이와의 결혼이 힘들면 이혼해라. 아기는 내가 맡아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24시간 같이 있는 엄마를 떠난 아기가 얼마나 잘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은지도 서연이의 아기를 정말 예뻐하고 보고 싶지만 서연이가 아니라도 아기는 갈 곳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기 때문에 서연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지 않았으면 싶었기 때문에 널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하자면 민준이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서연이가 똑같이 화가 나면 말을 통 안 해서 그게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답답했는데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그와 같이 말을 한 거라고 합니다. 서연이가 듣는 줄도 모르고요. 다시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민준이의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 뜬금없지만 위에 저렇게 썼었고요. 민준이 단톡방을 나간 금요일엔 계속 서연이와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서연이와의 통화에서 저는 걔가 오건 말건 신경 쓰지 마라. 무시해라. 안 오면 더 좋은 거다. 등등 2시간 29분가량 얘기를 해주었지만 서연이는 화가 나서 제가 했던 말은 다 잊은 채 결국 민준이와 밥을 먹었던 여직원 중 한 명에게 문자로 자기가 의심하던 바에 대해 물었고 3명이 민준이와 단 둘이 있지 않았다고 식당도 방역수칙을 어긴 거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선 하지 말라고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설령 여직원이 한 명이었대도 민준이 주제에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직원과 바람을 피울 순 없다는 말과 너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모두가 그렇진 않으니 행여 만약에라도 바람 핀 거면 이미 말을 마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지만 결국 했다고 해서 은지와 함께 혼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12시가 넘도록 금요일인데도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가 밤늦게 서연이에게 치질 수술한 곳이 터져 피가 나는 사진을 보내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민준이를 무시하라고 했었지만 서연이는 피가 터진 민준이 꽃이다고 생각해 자기 눈물 나게 한 벌 받은 거라고 말을 했다고 했고 민준이는 네가 스트레스 줘서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말을 섞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전부 다 무시하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쉽게 그러질 못했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했지만 계속 그렇게 쟤랑 살 거야? 하고 물었더니 이혼하고 싶다곤 했습니다. 민준이 워낙 말빨로 잘 밀어붙이는 터이기도 하고 서연이는 상황상 민준이에게 모든 걸 의지해야만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계속 말려드는 것 같아서 무시하라는 말을 수차례 더 했었고 어제 오후 서연이가 꽤 오랫동안 말이 없어 한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금요일에는 항상 집으로 오고 일요일에 다시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요일의 일로 서연이에게 해를 가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안부에 새벽에야 일이 많았어 하고 답을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서연이와의 통화에서 손만 아직 안 올라갔다 뿐이지 서연이의 전남편 놈과 다를 게 뭐냐는 말을 했었고 너 이혼 안 하거나 정리 안 하면 언제 손발 올라갈지 모른다. 아기 앞에서도 그러는 놈이고 신혼부부 청약 넣었으니 곧 다시 같이 살게 되면 아기가 그대로 배우고 너한테 똑같이 한다. 등등의 말을 했었는데 하루 지나자마자 손찌검을 당했다고 하네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위한 증거를 모아야 되니 민준이 와서 뭘 하건 욕하고 소리치건 말건 녹음은 다 하고 없는 놈인 마냥 무시해라 라는 말을 했고 서연이는 무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폭발한 민준이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했다고 하네요. 민준이와 서연이의 체격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서연이는 몸도 많이 약합니다. 서연이가 무시했다고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방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서연이와 싸우면 민준이는 서연이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만 벌어온다 뿐이지 서연이에게 뭘 해주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요. 서연이와 싸운 어느 날은 아기가 자꾸 딸꾹질을 하는 등 상태가 좀 나빴는데 서연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본인은 컴퓨터 방에 앉아서 게임이나 처하고 있었고
서연이가 잠깐 아기를 맡기고 밖에라도 나가려고 하면 아기를 집에서 봐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자긴 아기 잘 못 보고 할 줄도 모르니까요. 무조건 아기 데리고 서연이를 따라 나가야만 육아는 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놈이 결국에는 서연이의 전남편과 같이 폭력을 가했습니다. 언어폭력에 이어서 때렸다고요. 그런데도 서연이는 톡에 보신 것과 같이 아직 집에 있는 상태고 연락도 내일에서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친구 부부의 일이고 아무리 화나도 제가 끼어드는 데엔 한계가 있어 그저 힘들다고 말하면 들어주는 게 전부인데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는 남편 놈에게 가스라이팅 및 폭행을 당했고 고양이 때문에 당장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기와 고양이를 데리고 함께 피해 있거나 고양이를 안전하게 임시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고양이에 대해서도 예뻐하기만 하지 아는 바가 없어 키우질 못하는 터라 관련 지식도 전무합니다. 친구로서 힘든 상황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짧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저녁 7시 좀 넘어서 서연이와 다시 연락이 되었고 그동안의 상황을 더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양가 부모님, 즉 친정어머님과 시애미에게 이 일에 대해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했는진 모르겠습니다. 답을 들은 것으론 시애미는 애 놓고 나가라는 식이고 친정어머님은 놀랍게도 애 상처 주지 말고 애를 위해서 참고 살아라.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님과 민준이 통화를 했던 건지 뭔지 얘기가 오갔다고 하고 민준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나 단톡방에 그 일을 말한 서연이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서연이의 친정어머님이 당장의 어떤 도움은 아니더라도 위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에 산책 도중에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멍해져 있었다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랬었네요. 지금 의지할 때라곤 그래도 친정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은 그냥 터질 게 터진 거고 그동안 민준이가 너한테 한 일에 대해서 다 말했냐? 시애미가 너 전 결혼 생활 들먹이면서 꼽주고 구박한 것도 말씀드렸냐? 했더니 시애미와 친정어머님이 만나서 얘기를 해볼 거라네요. 황당했습니다. 결혼을 먼저 하자고 한 건 시애미 아들인 민준이었고 서연이는 싫다고 했었으나 오랜 설득 끝에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만 시애미는 마치 결혼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서연이를 민준이 감싸주고 결혼한 것 마냥 서연이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친정어머님은 딸이 이혼을 한번 겪었으니 다시 겪지 않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그냥 전부 서연이를 다 몰아가는 느낌이어서 슬픕니다. 그나마도 이 이야기를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민준이 무슨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요. 서연이에게 이혼 관련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으나 이전 결혼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받아왔었고 진짜 효과적인 상담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며 무료 상담은 그저 증거 타령만 하기 일쑤여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네요. 겪어봤으니 잘 알 것이기도 하고요.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기 전까지는 아이는 그냥 민준이에게 주고 서연이는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놈의 법이 대체 왜 이런 건지.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하네요. 설령 사유가 저쪽에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서연이에게 직접 들은 거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는 이전 결혼으로 이미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전 남편 놈이 이혼을 해주지 않고 질질 끄는 데다 서연이도 증거를 모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결국 돈 먹고 떨어지란 식으로
친정이 돈을 주고 이혼했으나 매달 양육비 35만 원까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약 2, 3년가량 그렇게 양육비를 지출 중인데 거기다 핸드폰 요금, 보험료까지 서연이가 모아놨던 돈으로 지출 중이라 매달 마이너스고 민준이는 알면서도 폰 요금과 보험료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손찌검을 당했다라는 건 민준이 서연이에게 계속 무시당하자 빡 돌아서 밀친 정도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걸 다행이라고 하기에도 좀 웃기네요. 이미 손이 그 정도 올라갔으면 다음번에는 속도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쉬울 겁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저는 제 3자인데도 너무 화가 나서 추가를 하는 지금에도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상담도 이혼도 모두 서연이에게 쉽지 않은 터라 일단 친정을 밀어붙여서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자기 나이도 있고 어머님 도움을 한번 받은 전적이 있어 미안해서 받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머님 또한 저렇게 말을 하신 터라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했고 서연이가 이대로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 우울증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달라지려고 노력할 거고 증거도 계속 모으고 또 자립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준이 서연이의 자립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다 금요일에 서연이와의 통화를 하면서 들었을 때 아기가 칭얼거리고 빽빽 소리 지르며 울어대서 공부를 하기 절대 쉽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맡길 곳이 없다고 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고양이이긴 하지만 당장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임보처나 어떤 시설을 알아봤다가 자리를 잡으면 데려오면 안 되나 생각하고 있지만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썼듯이 그 고양이는 서연이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고 딸 같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는 자기가 고양이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짜증납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맡기기는 서연이에게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자격증 공부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자립을 하고 싶다면 경력을 살려서 직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서연이가 어떻게 할지. 이혼이 쉽진 않지만 이혼을 하고는 싶고 최소한 지금보단 더 나아지길 바라는 서연이에게 무슨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학생 때 미술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인문계 가라 해서 인문계로 진학하고 결국엔 저 혼자 자립하고 나서 미술 쪽으로 전공 잡아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정말 흙수저예요. 정말 깡시골에서 집 한 채 구할 능력도 안 돼서 폐가를 도배해서 살고 그마저도 집주인이 나타나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아빠는 무능력 그 자체에 맨날 동네에서 돈 빌리러 다니기 일쑤이고 그냥 답이 없어요. 어디 직장 다니는 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고 자긴 운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가장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인 돼서야까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셨네요. 엄마는 일을 다니긴 하셨는데 한 달에 150 버시면 저한테는 집에 쌀이 없어서 다 같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정에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셨더라고요. 이것도 요즘에서나 알았어요. 저는 정말 맨날 힘들다 그러셔서 정말 우리 엄마 고생 많구나.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은 굶기면서도 친정에다가 돈 갖다 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저는 저런 말만 계속 들으니까 뭐 해달라 소리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못했는데 제 동생한테는 말 안 해도 옷이며 뭐며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칼을 갈았어요. 중학생 때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교사, 변호사 등등 진로를 생각할 때 저는 독립하는 게 꿈이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엄마 아빠는 싸우지. 동생은 어리니까 맨날 나만 가지고 이러니 저쩌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애초에 엄마는 저랑 제 동생은 다르게 키웠다고 그럴 정도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나도 고맙고 의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자주 그 친구에 대해 말했었고, 동생도 제가 그 친구랑 각별했단 걸 알아요. 그 친구가 고1 때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친구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니까 자기랑 목욕탕 갔다가 가자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된 저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좀 늦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들의 상주가 아버지인 것도, 이제 그렇게 친구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이었죠.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아버님하고도 인사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하염없이 계속 우니까 저희 엄마가 짜증 섞인 말투로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거예요.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 집을 나와 보란듯이 자립했고 집에 일절 안 갔어요. 가끔 전화 오는 거 받는 정도였어요. 뭐 아빠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불자라 안 된다고 명의 좀 빌려달래서 그거 해줬더니 제 앞으로 세금 미납을 몇 년씩이나 해놨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가 돈이 필요하대서 대출 좀 해달라길래 찝찝해서 국세청 들어가 보니 미납한 채로 4년을 내버려뒀더라고요. 저거 다 갚으면 해주겠다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도 3천 필요하다는 거 신용도가 안 좋아서 300만 된다기에 300만 해줬어요. 3천 해줘봤자 못 받을 거 알아서요. 결국 4년이 지나서야 그거 대출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래요. 아, 예, 하고 말았죠. 저희 엄마가 완전 동생만 편애하거든요. 무슨 동생한테는 건물을 사줄 테니 거기서 가게를 해라 어째라 하면서 저한테는 너는 밥이나 벌어먹고 살면 다행이다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혼자 살면서 정말 꾸역꾸역 저 혼자 먹고 살 집 정도는 마련하고 사실 이제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예체능 쪽이 꼬박꼬박 월급만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명세를 치르면 그래도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정말 운이 좋기도 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만나서 인생 폈다 싶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딸 하시면서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냐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주말에 너무 힘들어서 전화하면 별일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던 양반이었고 미술로 일한다니까 극감 미술, 재능도 없으면서 한다고 타박하던 양반이 갑자기 저러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러고 계속 본가에 내려와라, 내려와서 좀 쉬어라 하길래 제가 매번 난 내 집에서 쉬는 게 좋다 하고 거절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치대나 싶었는데 돈이 한 2천 정도 필요한가 봐요. 동생한테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걔한테 이런 돈 얘기를 하냐고 하네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해보니 이미 몇 차례 몇백 갖다 쓴 것도 안 갚고 계시더라고요. 동생도 한 달 해봤자 150버는데 그런 애한테 이미 돈 빌리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동생은 아직도 엄마 편을 들면서 엄마가 불쌍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다 해드리면 되겠다 하고 말아요. 사실 이런 속 시끄러운 콩가루집 이야기를 왜 쓰냐면 제가 부모님 연락 다 차단했거든요. 돈 얘기 지긋지긋해서요. 제가 뭐 집에서 돈을 받았을 것도 아니고 부모 노릇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연락을 끊고 살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전화 안 받으니까 아빠가 동생한테 딸 없다 생각할 때니까 각자 살자고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시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다른 골치 아플 일은 앞으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홀가분한 마음도 드네요. 그저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해주세요. 어디 아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긴 좀 민망해서 익명을 빌려 주절주절 써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추가, 사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다라고 해주시니 뭔가 속이 뻥 뚫린 기분이네요. 댓글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생하고의 연락, 제 명의로 했던 아버지 사업 정리.
인감이나 주민상이 여러 조치였는데 일단 동생하고도 중간에 껴서 부모님 말 전할 필요 없다 하고 연락은 끊었고요. 제 명의로 사업자 내신 것도 폐업 처리해서 잘 마무리해놨어요. 집은 내년에 새로 이사 가려고 준비해놨고요. 이사 계획이 있었어서 이사 전엔 전화 차단한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집이 없어서 하도 고생하니까 그게 한이 돼서 집부터 마련했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저처럼 우울한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 많을 거 알아요. 저도 진짜 혼자 많이 울고 많이 넘어지고 했는데 정말 이 악물고 버티니까 조금씩 탈출구가 보이더라고요. 제 글이 조금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살의 평범한 사무직이고 1살 많은 남친은 배달기사를 하고 있어 낮 동안 연락을 하거나 받는 게 힘들어요. 안전에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해 먼저 전화 걸지 않는 편이고 카톡 텀이 길어져도 제 할 일 하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 텀이 시간 단위로 길어진다 싶더니 현재는 거의 8시간, 9시간 반나절이나 소식이 없네요. 남친 퇴근 후 겨우 연락이 닿으려 하면 몇 마디 주고받다 금방 끊어져 버려요. 밥 시킨 게 와서 먹는다는 이유로요. 자기 말로는 밥 먹고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진다는데 게임 두세 판 잠깐 하다 자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날 남친 출근 시간에 밥 먹을 때 씹혔던 답장이 와요. 더 일찍 일어났어도 출근길에 확인해요. 요즘은 그마저도 훌쩍 지나 오후는 돼야 옵니다. 먼저 보내봐도 일십이 태반이고요. 그게 반복이 되니 저도 좀 답답해서 요새 많이 바쁜가 봐 연락이 뜸하네 한마디 했는데 찡찡대지 말라고 자기 상황 알지 않냐면서 되려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 관련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해는 해요. 운전하랴 콜 잡으랴 카톡창 들락날락 확인하기 힘들 거고 바깥일이니 실내에 앉아있는 저보다 피곤하겠죠. 출퇴근 전후로 겨우 몇 시간 자유시간 좀 가져보겠다는데 그걸 원망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럼 저는 누가 이해해주나요? 서로가 뭐 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시시콜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는데 상대가 받아줄 여건도 마음도 없으니 혼자 속으로만 삼켜버려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고 다른 직장에선 문제가 없었는데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러니까요. 남친과는 5년 정도 사귀었는데 혹시 연애가 길어지니 사랑이 식어 그런 건가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서 잘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애교 섞인 말투로 달래주기도 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전보다 횟수는 좀 줄었지만 잠자리도 문제 없어요.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자기가 낸다고 고집도 부리고요. 90% 남친이 책임집니다. 그런 거 보면 자기 딴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참자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만 공허하네요. 주 1회 딱 하루 쉬는데 어찌 매주 저를 만나겠어요. 4번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저렇게 연락 없는 채로 2주를 버텨야 돼요. 2주 동안 주고받은 대화가 2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동, 그림 등 취미생활을 가져보려는 노력도 해봤고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혼자인 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남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려면 좀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건지 마음도 슬프고 보고 싶기도 해서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저녁이고 바쁜 시간일 듯하여 포기하고 글이나 끄적여봤습니다. 추가, 빠진 얘기가 있어요. 남자친구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 팍팍해요. 대출도 갚고 있고 늦둥이 아들이라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집에 필요한 돈이 있음 보태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해요. 사무직 다니다 공장으로 배달기사로 직업을 바꾼 것도 조금 더 돈 되는 일을 찾으려 했던 거고요. 가끔 제가 소원, 꿈, 미래 그런 얘기 꺼내면 대답은 항상 로또 1등이나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해요. 남친 어머님께 들었는데 결혼, 아기 다 싫다고 했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돈 벌어서 방 구할 테니 같이 살자고. 같이 살면 지금 느끼는 불만들도 다 해결된다고요. 배달일 하면서 대리인 저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항상 부족한가 봐요. 저랑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는 것도 아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저런 핑계대어 쉬려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넉넉치 않은 데다가 월급이 남친보단 적으니 제가 돈 쓰는 게 미안하고 불편한가 봐요. 저도 또래들만큼 벌고 있고 이 정도는 나도 이따 얘기해봐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게 저는 고마우면서 항상 미안하니까 남친이 일 때문에 바쁘거나 무신경한 부분 어떻게든 이해부터 해주려 했고 기다린 건데 주변 친구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제 나이 비록 30이지만 제 인생 통틀어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 생각하거든요. 혼자 운동 다니고 그림 그리는 거 하나도 안 멋져요.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 열심히 살다가 퇴근길 전화 한 통에 힐링받고 서로 생각하면서 웃음 짓고 그냥 그런 소박한 기대하는 건데 제가 아직 철이 없나요? 여러분 말씀처럼 바람이나 썸만 아니라면 더 버틸 순 있는데 이대로 시간이 가도록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기 그런 거 와본 적 없고 많이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나 있을까요? 어떤 분 말씀처럼 위로받고 싶어 올린 글인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하나하나 잘 보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